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잠깐 튀어 올랐는데 다시 밑으로 이렇게 빵 빠졌잖아요. 이 저항을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러다가 한 방에 뚫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미치겠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미너스도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치고 막 그럴 텐데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 자리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업비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폴리메시 이런 애들 차트 좋다 그랬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차트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재미가 없죠. 코인이, 그죠? 보면은 제가 좀 아쉬운 차트가 그거예요. 여기 보면 아스타 같은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자, 아스타. 요게 조금 아쉬운데 얘가 이 눌림만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기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갔다가 이런 식의 상승 기대하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트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트가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얘가 어쨌든 여기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러한 역헤드숄더 모양이 나와주고 좀 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어느 특정 지점에서 얘가 조정이 올 거예요. 이 조정 이후에 반대로 올라갈 때 이 시점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알트장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시간이 오래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알트장의 시간이 오래 남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생각보다 오래 남지도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점 이후에 항상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이런 시점들 이후에. 그래서 이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ETF가 지금 19일 연속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4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장 긴 연속 유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9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건 지금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지금 보면 지치고 있는데 이럴 때 얘네들은 지금 대놓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제가 미국 애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운전이 너무 거칠어요. 거칠다는 게 중국 애들은 그냥 밟았다가 조정 빵 줬다가 또 밟았다가 조정 빵 줬다가 이 흐름만 약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는데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냐면 지치게 만들어요. 진짜 지치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원래는 우리가 한동안 ETF가 유입이 되면은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추종하는 ETF 순유입이 되면 거기에 추종하는 매매를 했어도 어느 정도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9일 동안 연속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격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지금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시그널 자체는 너무 좋아요. 개미들이 다 지쳤고 개미들이 좋아하는 알트 자체가 많이 안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별 움직임이 없는데 ETF는 연속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고 그때 도미넌스가 좀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눌릴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미넌스가 좀 더 오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비트가 회복할 때는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장에 들어오셨을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번 장에도 보면은 비트코인의 저점은 2020년 3월 혹은 2019년, 2018년 12월 이럴 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땐 이때였단 말이에요. 1월 말부터. 왜냐? 이때까지는 그냥 와 비트코인 미친놈이다 했는데 알트가 재미없어요. 근데 또 떨어질 때 도미넌스가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버티는 알트들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복하는 과정부터 비트보다 알트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맘때쯤 폭발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2월달부터 21년 2월부터. 근데 비트코인 고점이 4월에 나왔고 부처빔이 5월에 나왔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상승장이 안 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1년도의 어마어마한 장세는 물론 이때에도 있었죠. 이때 뭐 8월 이후에 9월, 10월, 11월 여기까지도 있었지만 이때 이클이나 이런 향수를 잊지 못하는데 그게 꼴랑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승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명심하고 계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승장은 별로 없구나. 근데 내가 이때부터 들어오는 거 말고 요때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되게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모양을 갖춰주고 있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는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위치. 여기죠, 여기. 2020년 말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 알트를 하던가 아니면 나는 이런 알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르는 형태에서 내가 알트 빠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비트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 중에서도 잘 가고 있는 우리가 로보카폴리를 그나마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연속 유입은 정말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로 봤을 때 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 주황색 라인 정도는 와줘야 고점이니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주황색 라인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더 올라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진짜 20만 달러도 가나? 또 들 수 있지만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 15에서 17만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보면은 이런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확대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2016년에 2017년 사이에 이 눌림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요게 끝나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마켓캡이죠. 비트가 오르는 것과 동반해서 알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오비에 보면은 비트코인 고래가 69,000에서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오픈했다 그러는데 보면 예전에 2023년 8월 9일쯤에 뭐가 있냐면 29,000에 기가롱을 오픈했다. 요때 이후로 비트가 엄청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게 나왔다는 건 고래들이 먼저 매수를 때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매집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에 대한 움직임에 맞춰서 중국이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뭐가 나오냐면 슬슬 이런 게 나옵니다. 중국 공상은행 보면 자산 규모 기준 세대 최대 은행이자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 공상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수학적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금과 유사한 희도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금과 유사하다. ETF는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 참 미쳤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평가예요. 그쵸?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게 그럼 결국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낸다라고 하는 건 중국도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미국에 대항해서 얘네들이 패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중국과 미국 둘 다 패권을 가져오려고 움직인다라는 건 뽀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악질 운전들이 있을 수 있죠. 물량을 털기 위한 악질 움직임들. 그러나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의 움직임들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결국 이 패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는 건 결국 뭐다? 사서 보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미국 주요 기업의 1분기 매출을 능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 로드린후드, 엣시, 레딧 이런 애들보다 더 큰 매출을 기록했다.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매수에 대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기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승인이 빠르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으면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을 찍고 돌파한 다음에 랠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빠진 다음에 그 구간에서 회복하는 그 시점부터 알트가 폭발적으로 오를 거다. 근데 비트가 오르는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건 알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비트보다 알트가 덜 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트를 모아가도 전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아까 폴리메스처럼 이런 애들을 제가 잘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좀 힘들다, 이거 진짜 이런 종목 집어내기 너무 힘든데 하시는 분들, 영상을 봐도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카톡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모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으로 바꿔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브리핑 그 다음에 이렇게 픽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이 있는데요. 이 선물을 가지고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는데 보면은 이제 선물 손절이 거의 없어요. 목욕탕 표시가 하나 나와야 손절인데 6월 1일이 한번 손절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손절을 쭉 올려서 보면은 어디 있냐면 5월 24일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손절 나고 나머지는 다 타겟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할 때 그동안 좀 힘들었다, 애매하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